혹시 당근이세요? 구독자님들은 안 쓰는 물건을 중고로 팔아보신 적이 있나요? 요즘 중고 거래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중고마켓 시장은 나날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생활을 할 때는 중고 거래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일본에서 생활을 하면서 중고 거래하는 횟수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본 생활에서 제일 같은 게 이 중고 거래이고, 일본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한국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 중고 거래입니다. 일본 중고 거래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제가 이렇게나 욕을 하는지 일본 중고거래 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이렇게 크게 3개의 중고거래 플랫폼이 존재하는데, 일본도 크게 보면 3가지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한국의 중고나라처럼 예전부터 존재하던 것이 야후 옥션이라고 하는 옥션 사이트입니다. 가격을 정해서 파는 것도 가능하지만 옥션 사이트이기에 기본적인 판매 방식이 경매 형태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급성장을 한 메루카리라는 스마트폰 어플을 기반으로 하는 중고거래 플랫폼입니다. 메루카리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모든 거래가 안전거래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매 대금을 백화점, 슈퍼, 편의점 등등 웬만한 곳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메루페이라고 하는 바코드 결제 시스템으로 넣어주기에, 메루페이를 이용해서 바코드 결제를 하거나 애플페이나 구글페이에 등록해 놓으면 판매 대금을 찾거나 이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의 당근과 비슷하게 지역을 기반으로 거래를 하는 지모티라는 어플입니다. 당근과 똑같이 지역별로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택배 거래도 가능합니다. 당근과 다른 점은 지역별 구인구직도 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지역을 기반으로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배송 문제나 사기 문제가 적다는 이유로 최근에는 압도적으로 당근이 인기가 많습니다. 물론 안전거래 수수료도 안 들고요.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지모티가 제일 인기가 없습니다. 지모티가 서비스를 시작한 건 약 10년 전인데, 그 당시 저는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어? 이 어플 사람만 좀 모이면 겁나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한국인의 생각으로 몇 번 써봤지만, 학교나 직장에서 정말 친한 사이가 아니면 전화번호도 교환 안 하는데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거래하라고 하는 건 일본인들의 정서와는 조금 거리가 있기에 중고거래 플랫폼으로서는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제가 이 서비스를 한국에 가져가서 시작했으면 지금 당근마켓의 CEO는 맨스케였을 텐데, 이런 망상을 가끔 해봅니다. 쓸데없는 소리 죄송합니다. 그래도 지모티에서 직거래하는 일본인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야후 옥션과 메루카리의 판매 수수료입니다. 판매 수수료? 한국에서 중고거래할 때 못 들어본 수수료죠. 야후 옥션이나 메루카리는 자기네들이 만든 시스템을 이용해서 물건을 판매했기에 판매 대금의 일부를 시스템 사용료로 내라는 게 바로 이 판매 수수료입니다. 저도 IT 개발자이고 사회에 봉사하려고 개발자들이 IT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 수수료 챙기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 판매 수수료가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0.5%나 1% 정도만 돼도 욕을 안 할 텐데, 아니 3% 정도만 돼도 욕을 안 하는데, 야후 옥션도 메루카리도 무려 수수료가 10%입니다.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10%입니다. 욕한 것도 아닙니다. 10%입니다. 제가 메루카리에서 카메라를 중고로 200만원에 팔았다면 메루카리가 200만원의 10%인 20만원을 수수료로 가져가고 저에게 180만원 밖에 안 줍니다. 이러니 제가 일본 중고거래가 진짜 같다고 욕을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실제로 판매했던 맥북 에어입니다. 98,000엔, 약 98만원에 팔렸는데 수수료 띄고 배송료 800엔 들고 결국 제 손에 남은 건 87,400엔입니다. 이걸 또 제 통장으로 옮기려면 은행 이체 수수료도 제가 내야 됩니다. 이체 수수료도 200엔이 납니다. 결국 98만원에 팔렸는데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건 87만원입니다. 욕 나오지 않나요? 또 하나 실제로 거래한 걸 보여드리면, 안 입는 옷이 있어서 700엔에 팔았는데 10% 수수료 70엔 띄이고 배송료 630엔 들어서 결국 저에게 빵원이 돌아왔습니다. 이건 수수료 문제보다 택배비의 문제인데, 택배비도 박스 크기가 커지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작은 박스로 어떻게든 쑤셔 넣어서 판 USB 허브는 배송료 175엔, 세로로 긴 카메라 삼각대를 팔 때는 1100엔, 이력에는 안 남아있지만 24인치 모니터를 팔 때는 1400엔인가 1600엔인가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중고거래에서 10% 수수료와 배송료를 띄면 얼마 안 남으니 중고거래 할 때마다 왠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모티를 쓰자니 사람이 적어서 물건이 잘 팔리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야후 옥션이나 메루카리를 쓰게 됩니다. 벤처로 성공한 메루카리에 기존 일본 IT 강자인 라쿠텐과 소프트뱅크가 똑같은 서비스를 판매 수수료 5%로 책정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메루카리 쓰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살펴봐야겠지만요. 어찌됐든 오늘은 일본 중고거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거나 영상으로 제작했으면 하는 것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